미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서 희생한 듯한 그 사연의 주인공이 지금은 살인 피의자가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다가 나갔다고 하는데요. 들어올 때는 휠체어에 타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모 씨의 그 장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중생 왜 살해하셨어요? 피해자 성적 학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네,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들어가서 들어가겠습니다.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 진술하셨나요? 빨리 왔다.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진술한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셨어요? 딸을 고쳐달라 울먹이면서 모금을 했던 그 이모 씨는 오늘 일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자,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됐나요? 오늘 2차 조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병원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까? 그러면요? 네, 지금은 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피의자 이모 씨는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중랑경찰서로 출석을 했는데요. 당초 5시 네. 정도 소환이 예상됐었는데 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의식을 좀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지만 좀 빠르게 회복이 그래요? 돼서 돌아왔던 걸로 보이고요. 앞서 영상 보셨다시피 기자들이 계속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묻는데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네. 6시 15분쯤 조사가 끝나서 네. 현재 경찰들이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경찰들이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 이게 그래서 지금 조만간 아마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했는지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물론 어금니가 지금 하나 있을지 없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동안에 이 얘기했던 게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불치병이라는 것만 빼고요. 국민들 어금니를 물게 했는데 딸도 오늘 오전부터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지던데요. 지금 그러면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네, 지금 딸은 어제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오늘 오전부터 서서히 의식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오후 3시쯤 경찰들이 직접 병원으로 가서 딸에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딸이 아무래도 그 범행의 전 과정을 목격한 목격자이자 그리고 이제 사체유기 같은 공범을 갖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아직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어서 지금 뭐 이제 어제 아빠의 경우처럼 이렇게 예, 아니요 답할 수 있는 정도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들이 질문을 하면 예, 아니요 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금 보태면 네. 어금니 아빠 같은 경우 어제는 분명히 휠체어 타고 들어갈 때도 좀 더 이제 몸을 못 가누는 걸로 보였는데 오늘은 좀 더 네. 가누는 걸로 보였고 심지어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부축을 받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본인의 여러 가지 뭐 신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답을 명확히 하면서도 범행의 동기라든가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딸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조금 아직 14살이고 또 어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기대하는 바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도 지금 딸이 좀 더 회복을 한다면 병원에 찾아가서 하는 조사를 넘어서서 뭐 대질신문까지 아빠와의 네. 대질신문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쪽에서 딸 쪽에서 좀 진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들어갈 때는 휠체어, 나올 때는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나오고 있는 이모 씨의 오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딸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바로 이 사건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입수했던 영상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중학생 딸이 자신의 친구가 살인당했다고 전해주고 있는데 태연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지는 바로 저 영상입니다. 자, 김한중 기자, 이 영상을 보면 말이죠.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어머니의 영정을 들고 있는 딸의 모습인가요? 저 차에, 문제의 차량 안에 시신이 담긴 겁니까? 지금 저 영상이 지난 1일 오후 5시 15분쯤의 영상입니다. 네. 저 영상에서 지금 딸인 이양이 아버지와 함께 가방을 들고 트렁크에 넣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네.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면 강원도 영월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차량입니다. 네. 바로 그 차량인데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넣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반감만 한 게 아니라 네. 사체유기에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 아니냐는 정황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같이 놀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왔던
그 여중생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 딸이 이 사실을 인지했고 그리고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 정황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저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아이가 저 BMW 차량이 사실은 그 이 씨의 형의 지인 차량, 즉 네네. 범인 도피를 도와준 박 씨의 차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여러 가지 그 뭐 물건들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빠하고 같이 그 여행용 큰 트렁크를 들고 나와서 네. 그거를 실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무거우니까 힘들게 들어서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트렁크까지 자기가 직접 옮깁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가벼운 거라면 그냥 아빠 혼자 들었겠지만 네. 힘들기 때문에 둘이서 도와서 한 건데 그 안에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아이가 알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사진이 되거든요. 네. 게다가 저 아이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또 들고 나옵니다. 영정사진을 들고서 저 차를 타고 동해안에 가서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그리워하는 마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또 다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시신을 유기한 다음에 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자기는 아버지와 그 시각에 어머니를 회고하기 위해서 동해에 갔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좀 보인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네. 저 아이는 자기 초등 친구인 저 친구뿐만 아니라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추석 때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네. 그래서 아이들이 놀러를 아무도 안 갔는데 그 피해 여중생만 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중생이 이제 못 돌아왔는데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이번에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 얘기가 나온 걸로 의하면. 그렇다면 이미 그 전부터 아버지가 자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행위를 하려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협조를 했고 아이가 뭐 살해 당했는지 아닌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사체를 유기하는 장면을 본인이 알고도 본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유기하는 것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아이가 저런 식의 행동을 한 것은 지금 뭐 이제 오전부터 조금 의식이 돌아오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버지의 범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방조 내지는 같이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충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추론을 해보면 사실 네. 이제 지금 14살밖에 되지 않고 둘이서 네. 뭐 같이 이제 모여서 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 이제 거대 이제 백악종이라고 하는 이제 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이제 수술도 해주고 계속 모금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어떤 아버지에서 완전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보호자 같은 해서인가 아마 지금도 보면 정말 태연하게 그 시체를 옮기고 직접적 가지 않습니까? 네, 이걸 네. 보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도 어떤 이런 행위 자체, 행동 자체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딸의 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은 혐의입니다만 그 전후에 한 달 전에 자살한 자신의 부인을 기리는 듯한 영상과 메시지를 계속 날렸던 이모 씨입니다. 희귀병 딸사랑 미담의 주인공 두 얼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돈이 없다. 내 딸을 도와달라. 내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딸을 살리고 싶다고 대성통곡을 했던 이 남자. 알고 보니 월세도 여러 개, 외제차도 한두 대 아닌 몇 대의 차량을 끌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어금니 아빠라고 합니다. 수많은 아픔과 스트레스 등으로 뇌 간질,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을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제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족을 보면서 아빠 나도 이제 아빠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며 제 얼굴을 만지고 만집니다. 욕도 주시면요 1,015원 가능하거든요. 70만 명이면 됩니다. 제가 간절히 빕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는 그걸로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월세를 꼬박 잘냈어요. 한 1년 살았는데 밀린 거 없이 인사도 잘하고 뭐 여기 형하고 아무 소리도 없어. 아무 소리도 없고 만나는데 딸을 보지도 못했어. 누나처럼 그러는 것처럼 맨 외제차만 끌고 다니니까 차가 한 두 대 가니까 모르고. 그렇게 수술비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후원금으로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 외제차를 다수 몰고 다녔고요. 혈통견 그리고 문신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모 씨가 사실은 인형탈을 쓰고 모금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면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했는데 천사의 탈을 썼었고 그 탈을 벗겨보니 그 안에는 지금 아직 살해는 뭐 추정이지만 적어도 네. 사체 유기는 명백해 보이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욱더 그래서 충격이 되고 있는데요. 아, 조금 전 경찰 수사 속보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네요. 사체 유기를 인정했다고 하네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육안으로 이미 사체가 발견됐을 때만 해도 목에도 그 졸린 자국이 있고 또 갈비뼈도 네. 부러졌었고 좀 더 경찰 수사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명백히 드러나는 거는 이 씨의 이중 생활입니다. 네. 먼저 그러니까 본인 차량으로는 미국에 F사거가 하나 본인 소유로 있어요. 지금 이제 딸의 수술비가 없다고 7억 원, 1,000원씩 70만 명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던 아버지가 말이죠. 거기다가 네. 또 2대가 더 있는데 누나 차량 하나 국내 고급차, 그리고 또 한 대는 요번에 이제 도피를 도운 박 씨 소유로 된 또 외제차, 독일 외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들 소유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정황상 그 누나 차든 지인 차든 본인 차처럼 몰고 다녔다는 이웃 주민들의 네. 그런 또 증인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냥 뭐 외제차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튜닝까지 해서 보통 튜닝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굉장히 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1,000원씩만 도와달라고 하던 그 이 씨가 맞나. 게다가 아내가 죽었을 때도 네. 본인이 저는 그런데 아내의 장례 비용이 없습니다라는 글까지 올렸어요. 아, 아내가 네. 사망한 다음 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달 얘기예요. 그러면 9월에도 이게 뭐 9년 전, 10년 전에 모금할 때가 아니라 지난달에도 아내의 장례 비용이 없다던 사람이 이렇게 외제차를 뭐 본인 거 남의 소유주까지 해가지고 한박 외제차 2대, 국내차 고급차 한 3대를 몰고 다니고요. 거기다가 네. 집도 물론 이제 10월 1일에 시체를 유기하고 나서 도피용으로 구했다라고 하지만 네. 원래 살던 중랑구의 집도 월 90만 원이 되는 월세였다고 그래요. 지금 어금니 아빠의 미스터리 행적을 좀 네.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부인의 의문의 자살을 지금 함께 여쭤보고자 하는데 내가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하고 또 2차 신고를 하는 그 시점이 9월 1일과 5일입니다. 저 자리에 남편도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모 씨요. 근데 그 다음날 투신 자살을 했다? 아니 본인이 삶의 의지를 갖고 고소를 하겠다는데 투신 자살이라니요. 이 부분과 관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조금 이제 앞부터 다시 한번 이제 이 달력을 보여주시면 네. 사실은 이제 이 1일에 고소를 했던 게 2009년부터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건데 네. 왜 2009년이냐면 2009년에 이 씨가 미국으로 모금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딸을 데리고 시어머니 네. 집에 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의붓 아버지로부터 2009년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9월 1일에 고소를 했고 네. 근데 이 불과 영상 들어왔네요. 네네. 기자님. 네. 잠깐만요. 이거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지금 저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둘러보고 있는 여중생 딸로 추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저 뒤에 따라온 남성이 뭐죠? 아빠. 아빠 이모 씨군요. 네네. 문을 열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네네. 같이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집에 가서 가방을 트렁크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딸의 표정을 보면 가방, 저희가 무거운 가방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트렁크가 들어가는 건가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둘이서 같이 낑낑거리고 드는 거예요, 저 장면이. 상당히 딸은 무거운 게 알았군요.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경찰은 그렇습니다. 저기에 그 피해자의 시신이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 차량에서 다시 한번 여중생 딸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그건 리플레이 앞에 네네네. 앞에 거예요. 앞에. 잠시 뒤에 보면 또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안고 있는 그것도 품 안에 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전해온 바에 따르면 딸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면서요.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입건된 네네. 상태였습니다. 사체 유기 혐의로 이미 입건된 상태였고 네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어서 어떤 속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확한 혐의점이 명백해져서 이제 앞으로 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찰이 나름대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내의 투신 자살도 석연치가 않은 게요. 바로 저기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투신 자살 이후에 아내의 영정 사진을 들고 노래하는 모습을 이모 씨가 온라인에 게재합니다. 그리고 마치 짠 맞춘 듯이 딸은요. 내가 엄마를 묻은 곳으로 위로하러 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영정 사진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여중생 A양의 살해 혐의로 시신이 그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 블랙박스. 마치 그 시신 살해 유기 그렇죠. 계획한 듯이 어머니를 추모하는 듯한
알리바이를 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그 사체를 유기할 때는 빼놨다가 다시 그 사체를 유기하고 난 후에 이제 영정사진을 들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는 다시 집어넣어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라고 좀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씨에 대해서 충격적이지만 네네. 지금 그 아내가 그 1일에 이제 8년간 성폭행 당했다고 할 때 이 씨가 동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불과 또 나흘 뒤에는 추가 그 이제 말하는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이제 강원도의 한 병원에 가서 DNA도 채취를 하고 그리고 네. 다시 한번 2차 추가 고소할 때도 또 이 씨가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잡아야 된다. 한번 다시 성관계를 해라. 이걸 영상으로 찍자라고 이것이 과연 성폭행한 당한 여성의 아내의 그 고통을 이거 함께 느끼는 남편의 모습인지 그리고 또 아내가 너무 자책을 하자 옆에 있던 살충제통으로 머리를 때려서 이마에 상처가 있는 거다. 아, 그게 자살했을 때 시신에서 발견된 이마의 의문의 그렇죠. 상처가 그건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 씨가 내가 그렇게 너무 자책을 하길래 이제 그만하라고 살충제로 때렸다라는 건데 과연 자책을 한다고 이 아내의 성폭행 당한 아내를 때린다거나 네. 혹은 그런 식으로 영상을 찍자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집안에서 다수 발견됐다는 그런 음란한 어떤 그런 기구들과 연결이 되면서 이 아내 또한 살아서 성적 학대를 받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자살에서부터 여중생의 시신이 나오기까지 그 한 달간의 그 집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혹이 풀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양파 껍질처럼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는 의혹의 덩어리를 추석 연휴에 참 송구합니다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미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서 희생한 듯한 그 사연의 주인공이 지금은 살인 피의자가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다가 나갔다고 하는데요. 들어올 때는 휠체어에 타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모 씨의 그 장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중생 왜 살해하셨어요? 피해자 성적 학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네,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들어가서 들어가겠습니다.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 진술하셨나요? 빨리 왔다. 경기가 어떻게 되세요? 진술한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왜 들으셨어요? 딸을 고쳐달라 울먹이면서 모금을 했던 그 이모 씨는 오늘 일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자,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됐나요? 오늘 2차 조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병원으로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지는 바로 저 영상입니다. 자, 김한준 기자, 이 영상을 보면 말이죠.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어머니의 영정을 들고 있는 딸의 모습인가요? 저 차에, 문제의 차량 안에 시신이 담긴 겁니까? 지금 저 영상이 지난 1일 오후 5시 15분쯤의 영상입니다. 네. 저 영상에서 지금 딸인 이양이 아버지와 함께 가방을 들고 트렁크에 넣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네.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면 강원도 영월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차량입니다. 네. 바로 그 차량인데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넣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반감만 한 게 아니라 네. 사체 유기에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 정황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같이 놀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왔던 그 여중생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 딸이 이 사실을 인지했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동안에 이 얘기했던 게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불치병이라는 것만 빼고요. 국민들 어금니를 물게 했는데 딸도 오늘 오전부터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지던데요. 지금 그러면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네, 지금 딸은 어제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오늘 오전부터 서서히 의식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오후 3시쯤 경찰들이 직접 병원으로 가서 딸에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딸이 아무래도 그 범행의 전 과정을 목격한 목격자이자 그리고 이제 사체유기 같은 공범을 갖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아직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어서 지금 뭐 이제 어제 아빠의 경우처럼 이렇게 예, 아니요 답할 수 있는 정도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들이 질문을 하면 예, 아니요 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금 보태면 네. 어금니 아빠 같은 경우 어제는 분명히 휠체어 타고 들어갈 때도 좀 더 이제 몸을 못 가누는 걸로 보였는데 오늘은 좀 더 네. 가누는 걸로 보였고 심지어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부축을 받긴 했 돌아간 겁니까, 그러면요? 네, 지금은 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피의자 이모 씨는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중랑경찰서로 출석을 했는데요. 당초 5시 네. 정도 소환이 예상됐었는데 아. 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의식을 좀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지만 좀 빠르게 아, 회복이 그래요? 돼서 돌아왔던 걸로 보이고요. 앞서 영상 보셨다시피 기자들이 계속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묻는데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네. 6시 15분쯤 조사가 끝나서 네. 현재 경찰들이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 이게 그래서 지금 조만간 아마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했는지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물론 어금니가 지금 하나 있을지 없을지도 지만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본인의 여러 가지 뭐 신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답을 명확히 하면서도 범행의 동기라든가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딸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조금 아직 14살이고 또 어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기대하는 바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도 지금 딸이 좀 더 회복을 한다면 병원에 찾아가서 하는 조사를 넘어서서 뭐 대질신문까지 아빠와의 네. 대질신문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쪽에서 딸 쪽에서 좀 진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들어갈 때는 휠체어, 나올 때는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나오고 있는 이모 씨의 오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딸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바로 이 사건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입수했던 영상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중학생 딸이 자신의 친구가 살인 당했다고 전해주고 있는데 태연이